안녕하세요. 4월 27일 월요일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정말 중요한 노말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TMI를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사실 첫 번째 수업 50분 녹음을 했는데 마이크를 꺼놓고 50분 녹음을 해서 50분 동안 떠들었던 걸 다 날려버려서 지금 만사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중이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리뷰를 좀 하기로 했으니까 리뷰를 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온라인 수업, 앞 온라인 수업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웬만하면 리뷰를 항상 대면 강의에서는 리뷰를 하는데 이제 무슨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동안 리뷰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어떤 학생이 처음에 해주는 리뷰가 조금 도움이 된다고 그런 코멘트를 줘서 조금 이제 리뷰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지 일주일 만이니까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사실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통계가 끝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론 통계를 하고 있는데 이 추론 통계는 항상 작은 거 가지고 큰 거를 이해를 하니까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도 굉장히 핫하죠. 그런데 1번은 우리가 이제 끝이 났고 3번하고 4번은 우리 과목에서 배우지 않고 이제 우리 과목의 중요한 이슈인 작은 거 가지고 큰 거를 이해하는 추론 통계인 추정과 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추정과 검정을 할 건데 검정은 다른 걸 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설을 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큰 걸 가지고 작은 걸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모집단을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 모집단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는데 샘플을 이런 데서 뽑거나 이런 데서 뽑으면 굉장히 많이 뽑는다 하더라도 딱 여기에 성질을 제대로 보여주거나 혹은 여기에 성질을 제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런 정도의 모양을 가지고, 즉 모집단의 모양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샘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무슨 설명을 할 때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건 좀 극단적인 설명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집단의 디스트리뷰션, 분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샘플을 뽑기에 앞서서 뭘 공부를 하냐면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데이터가 이산형일 때 요로조로한 특징을 가질 때는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이제 각각 세 개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T 분포,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F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각각 세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부를 할 거고, 이번 6절에서는 요 세 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X라고 하면은 이 X들이 모여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하잖아요. 이 이산형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 연속형 확률 분포는 굉장히 설명을 열심히 한 이유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죠.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서로 나누는 이유는 이산형 확률 분포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고, 연속형 확률 분포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때 확률은 이 확률과 이 확률을 예를 들어 알고 싶으면 서로 더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속형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벌어질 확률을 공부를 할 때는 이걸 물론 사실은 굉장히 조금씩 쪼개서 더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적분의 구분구적법 같은 개념으로서 사실은 얘네들의 아랫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분을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얘의 확률 질량 함수와 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생긴 모양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형 따로 연속형 따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한편 연속형 확률
연속형 확률 변수의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생각을 한다면 그 확률 밀도 함수는 사실은 probability죠. probability인데 어떤 probability냐면은 X라는 변수가 A에서부터 B까지.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무슨 설명을 열심히 해서 여기는 이 꼴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한쪽만 들어가도 되고 뭐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 꼴에서는 값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있을 확률 변수 X가 있을 확률을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이 아랫넓이를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분의 형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나 혹은 확률 질량 함수를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평균하고 분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속형 확률 변수의 평균은 우리가 이산형 확률 변수의 연속형 버전으로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잘 알다시피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 번 증명도 했을 텐데, EX의 제곱 빼기 EX 전체의 제곱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식은 이그젝트한 식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제곱 fx dx 이렇게 되는 이유도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곱하기 fx dx 전체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연속형 확률 변수라는 것은 세 가지를 공부를 지금 이번 장에서는 할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었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거냐면은 항상 일정하게 그 확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확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확률 할당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모든 확률 값은 0과 1 사이에 있고, 그런데 이제 다 더하면 1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0보다 크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두 번째 확률 할당의 기본 원칙에 의해서 다 더하면 1이라는 조건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항상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확률 값을 다 모아 놓으면은 그 확률 값은 1이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확률 할당의 기본 원칙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확률 할당의 기본 원칙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모아 놓으면 1이 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 아래 길이가 결정이 되면은 높이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아래가 A에서부터 B까지면은 이만큼 길이가 B 빼기 A니까 이거하고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이 사각형의 면적이 1이 돼야 되니까 높이는 B 빼기 A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B 빼기 A분의 우리가 관심을 갖는 도메인 상에서는 B 빼기 A분의 1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평균은 뭐 2분의 B 더하기 A, 뭐 분산은 12분의 B 마이너스 A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다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러니까 일양 분포라고도 하고 균일 분포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영어로 우리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편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제가 이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리뷰니까 좀 빨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극단적이기는 한데,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긴데, 그 통계학 집안에서 통계학이 망했어요. 그래서 불이 났다고 쳐볼까요? 불이 나면 5가지만 들고 나오면 그 집안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 하는 5가지, 그러니까 5가지 핵심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Z 값, 그러니까 Z라는 그런 그 표준화시키는 값,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세 번째는 중심 극한 정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릿수를 세서, 그러니까 랭크를 세서, 순서를 세서 어떤 분포에 대해서 비모수적인 분포를 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모수적인 방법의 아이디어. 네, 다섯 번째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형대수에서 배우는 최소 제곱법, 최소 자승법으로 대표되는 어떤 리니어 리그레션의 어떤 방법
그래프를 생각하는 아이디어, 이렇게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겁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애들은 이럴 때 이런 성질이 있고 저럴 때 저런 성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 수집된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름도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저 윗뚜껑,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해보면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분의 1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이제 모양인데 이렇게 생긴 모양에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 모양에서 우리가 뭐 루트 2파이나 2나 x나 이런 애들은 잘 아는 애들인데 뭘 알면은 이 모양이 확실히 결정이 되냐면은 뮤하고 시그마의 제곱을 알면은 이 모양이 확실히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뮤하고 시그마의 순서는 오더드 n 터플스여서 얘네들은 순서 n짝이기 때문에 2,3하고 3,2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한편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요 모양을 가진 함수인데 이 함수가 캘큘러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적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적분 자체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번번이 껌껌이 얘네를 적분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번이 껌껌이 얘네를 적분을 시킬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얘를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놀고 있는 확률 변수를 x라고 부르면 이걸 뭐라고 바꾸냐면 z 값들로 바꾸는 거죠. z 값으로 딱 갑자기 이렇게 딱 예쁘게 바꾸면 이 z들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의 제곱인 그런 예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요. 평균이 0이고 분산 즉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z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이 x란 우리가 관심이 있는 애들은 왜 안 지워질까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애들은 이 x란 애들이 관심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또 사실은 뭐 R이나 SES나 뭐 SPSS로 금방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어렵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손계산이 어려웠을 시절에는 그러면은 이 안에 z가 놀고 있는 z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꾸는 것이 적분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였어요. 왜냐면은 껌껌이 이런 적분을 할 수는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요거 한 번만 적분을 하면 되는데 얘네들도 적분 값들 즉 A에서부터 B까지가 어딘가에 따라서 계속 적분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속하는 적분을 어디다가 적분 값을 계산을 해놨냐면은 그러니까 확률 값을 계산해 줬다는 의미에서 표준 정규 확률 분포표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줬고 대부분 아니고 거의 모든 통계학 책에서는 책 뒤에 표준 확률 제가 그거를 좀 안 올려놨어요. 그 확률 분포표를 안 올려놨는데 잊어버리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우리 지금 이게 비대면 수업 이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을 다 쓸 수 있으니까 이 수업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다 나와 있기는 한데 저도 기억이 나면 내일 출근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어떤 그 그래프들은 뭐 이런 애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어떤 표준 확률 정규 분포는 이런 애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우리 표준 확률 정규 분포표는 표준 확률 정규 분포라는 것이 정확하게 대칭 시메트릭 분포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반대쪽이 50%, 이쪽이 50%, 즉 확률로서는 0.5의 포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러니까 한쪽만 알면 나머지 쪽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표준 확률 정규 분포표는 요만큼을 알려주는 표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는 법을 다 배웠지만 얘는 누구냐면은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0이니까 왜냐면 이 애들은 G잖아요. Z가 놀고 있는 표준 확률 정규 분포잖아요. 그래서 0에서부터 스몰 G까지 가는 요런 그 애들에 대해서 적분해 놓은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Z가 예를 들어 뭐 1.34
478 이러면은 이거 못해. 1.34나 1.35로 계산을 해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반쪽의 요만큼에 대한 확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0에서부터 1.03까지 오는 그 퍼센트는 이 퍼센트는 전체의 몇 퍼센트냐면 34.85%이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공부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점은 이런 점이 궁금할 거예요. 이 표준 확률 정규 분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애들도 혹은 이렇게 생긴 애들도 혹은 뭐 이렇게 생긴 애들도 이렇게 생긴 애들도 전부 Z로 이렇게 평균은 0, 분산은 일자로 예쁘게 가서 모일 텐데 여기에서 계산하는 확률이 과연 여기에서의 확률하고 같으냐?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의문일 거잖아요. 근데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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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1로 변환이 될 때는 얘네들의 밀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넓이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안 부르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여기에서의 확률 값을 믿고 변환된 여기에서 확률 값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은 저 위의 데이터들은 어떻게 생긴 데이터들이었냐면 X 시절에는 X1, X2 뭐 이렇게 쭉 해서 XN까지 있고 이것을 X라는 데이터로 부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Z1, Z2 쭉 가서 ZN까지 변환시키고 이거를 Z라는 데이터로 부르는데 얘는 이 X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지만 평균은 뮤,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 이런 형태여서 뭐 이렇게 대충 퍼져 있는 데이터라고 할까요? 이렇게 퍼져 있으면은 Z라는 것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평균은 0, 분산은 1의 제곱으로 예쁘게 딱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잖아요. 이제 한편 계산이 어디서 더 쉬우냐면 여기에서 계산이 더 쉽고 그래서 계산을 한 번에 딱 맞춰놓기도 했고 또 한편 일일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계산해 주세요 하는 거를 일일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0에서부터 Z까지 계산해 주세요 하는 거를 일일이 계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표준 확률 정규 분포표에 다 계산도 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서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얘네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느냐면은 잘 알다시피 Z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X 한 개 한 개를 평균에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만들어줬잖아요. 따라서 X라는 이 Z 값을 X로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뮤 더하기 시그마 곱하기 Z로 바꾸면은 금방 이 X 애들도 Z로 바꿔지고 Z 애들도 X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한편 우리가 이런 그 확률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냥 비대면 몇 년 전에 했던 것처럼 대면 시험을 쳤어요. 대면 시험을 쳤는데 예를 들어 저는 이 과목을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60점에서 뭐 93점 사이가 전체의 몇 %인가 이것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건 이런 거예요.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는 몇 %인가. 근데 이 얘네들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X들이 움직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예를 들어 평균이 뭐 70점이고 분산이 뭐 5의 제곱이었다.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었을 거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줘서 걔네들의 확률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이 끝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 궁금하겠죠. 예를 들어 나는 근데 저 진짜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내가 시험을 되게 잘 본 것 같아서 상위 5% 안에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상위 5% 즉 0.05가 내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 0.05를 끊는 기준선이 몇 점인지 그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부르는 애가 누구냐면은 1-알파% 백분율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업이에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대충 확인은 다 한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것도 7장, 8장, 9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노멀 디스트리뷰션 굉장히 좋아하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끝에 있는 이 애들을 우리가 알파라고 불러요.
얘를 알파라고 부르면은 우리 교과서에는 반쪽만 따지기 때문에 얘를 알파라고 부르면 이만큼 확률만 우리 교과서에는 알려주지만 사실은 이 반대를 다 하면은 50%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얘 선을 기준으로 이쪽을 알파라고 부르면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1 마이너스 알파 %가 되는 거겠죠.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안에 놀고 있는 애들의 이름은 X라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따지냐면 프로바빌리티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서 이 선의 이름을 에타 알파라고 부를게요. 그러면은 이 에타 알파를 기준으로 X가 알파보다, 그러니까 이 에타 알파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X라는 데이터가 에타 알파보다 작은데 분포하고 있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에타 알파보다 작은 확률은 누구냐면은 1 마이너스 알파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프로바빌리티로 따지는데 이 X라는 애가 에타 알파보다 큰 선에 있어. 얘 이렇게 밀렸어.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될 텐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애를 알파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 선은 근데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표에서는 이 아래 확률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 마이너스 알파한테 더 관심이 지금 상황에는 1 마이너스 알파한테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은 정규 분포표에서 알려주는 게 1 마이너스 알파 % 쪽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얘가 알파여서 이 선의 이름은 에타 알파라고 부를지언정 이 식은 어디서 나오는 식이라고 부르냐면은 X가 에타 알파보다 작은 쪽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확률식인데 확률식이 하나 있으면 모르는 거 하나 있으면은 식 하나 있으면 모르는 거 하나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식이 하나 있으니까 모르는 거 하나를 우리한테 알려줄 텐데 그 모르는 거 하나가 누구냐면 에타 알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의 해로서 에타 알파가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타 알파의 이름은 뭐냐면은 에타 알파의 이름은 1 마이너스 알파 %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백분율이다. 그래서 이제 곱하기 100 해서 1 마이너스 알파 % 백분율 에타 알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한편 우리는 여기에서 계산할 게 아니잖아, 지금. 어디서 계산할 거냐면 계산 자체는 어디서 할 거냐면은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선은 지금 어떤 선이냐면은 이렇게 X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뮤하고 시그마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노멀 디스트리뷰션일 때 에타 알파는 어떤 애냐면은 얘네들을 알파라고 생각하면 이 반대 방향이 1 마이너스 알파고 이 선을 에타 알파라고 부르면 프로바빌리티 X가 에타 알파보다 작을 확률은 1 마이너스 알파 혹은 프로바빌리티 X가 에타 알파보다 클 확률은 알파 이런 애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거를 몰라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X들 말고 Z들로 바꿔주겠죠. Z들로 바꿔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 알파를 우리가 결정을 해요. 여기에서 알파를 결정하면 여기도 1 마이너스 알파일 거잖아요. 근데 Z에서 알파를 결정짓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Z 알파라고 불러요. 여기는 에타 알파라고 불렀지만 여기는 Z 알파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을 결정을 해서 우리가 궁금한 이 선으로 결정을 할 건데 문제는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로서 사실은 서로 다르게 이런 애들도 뭐 이런 애들도 뭐 이런 애들도 서로 다르게 전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닦아서 서로 밀도가 다른 상태로 결정이 되니까 확률을 이 위에서 결정을 했으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이야, 선. 따라서 이 선하고 이 선은 명백히 달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위에 있는 X를 Z로 비록 계산은 했지만 Z를 다시 뭘로 바꿔줘야 되면 X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꾸는 방법은 이제 X로 바꿀 때 X로 바꿀 때
요렇게 바꿨으니까 Z로 바꿀 때 이렇게 바꿨으니까 X로 바꿀 때는 이렇게 바꾼다. 이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식을 한번 볼게요. 요 식을 한번 볼게요. 근데 요 식이 지금 요게 정규분포의 백분율 보는 요게 지금 너무 글자가 작잖아. 그래서 이 위로 옮겨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한번 다시 써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아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Z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정말 어렵지 않지만 조금 중요한 개념이어서 조금만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끝에 알파, 끝을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 어떤 프로바빌리티의 끝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왜 끝을 중요시 여기는지는 참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할게요. 마지막에 이거 시험에 관계되는 얘기라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나면 왜 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얘는 Z 디스트리뷰션이고요. 평균은 0, 분산은 1의 제곱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자,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끝을 알파라고 부르기를 좋아해요. 뭐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알파는 퍼센트로 따지면 5%, 2.5%, 뭐 10%,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설명은 5%를 기준으로 할게요. 퍼센트로 이게 5%면은 확률로는 0.05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제 5%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요 5%를 결정짓는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선을 Z 알파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근데 우리가 알파는 5%를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Z 0.05 요것을 찾고 싶다고 해보죠. 자, 그런데 지금 설명은 있잖아. 이걸 알파라고 부르면 얘는 1 마이너스 알파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분포표는 1 마이너스 알파를 전체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를 알고 싶으면 여기에서의 50%, 즉 0.5를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를 다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 좀 복잡하니까 다시 쓸게요. 여기서 이걸 5%라고 하면 5%가 0.05인데 우리는 반쪽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반쪽의 이름은 사실은 우리 분포표는 이것만 알려주니까 이 반쪽의 이름은 0.5에서 0.05를 빼준 값이잖아요. 50%에서 5%를 빼준 값이잖아. 그것은 45%, 즉 0.45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얘를 우리 분포표로 치면은 프로바빌리티인데 스몰 z가 0에서부터 얘가 0이잖아요. 0에서부터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그거를 Z알파라고 할까요? Z알파까지 가면 요 범위가 이 확률이 45%가 되는 걸까? 이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요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서 찾으러 가는 거냐면은 확률 분포표로 찾으러 가는 거죠. 좀 중요하니까 천천히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좀 전에 공들여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률 분포표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표준확률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을 알려주고 이 선은 얘는 0이죠. 이 선은 어디서 찾느냐면 여기서 찾고, 그죠? 그러면 이 확률은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아주는 거였죠. 요거였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냐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이해를 하냐면은 이 확률이 45%, 즉 0.45가 되는 선이 뭐야? 이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선은 여기 있고 확률은 여기 있는데 확률을 아니
선을 아는 확률로 선을 구해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찾아보죠. 뭐를 찾아야 되냐면 0.45를 찾아야 돼. 그래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찾아보죠. 0.45가 있는지. 2위는 0.45가 없잖아 지금, 그지? 와, 근데 이쯤 보니까 0.43 이런 애들이 있네요. 그래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봤더니 0.45는 없어. 0.45는 없지만 0.4495가 있고요. 0.4505가 있어요. 이 뜻은 44.95%를 알려주는 선을 결정할 수가 있고 45.05%를 알려주는 선을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44.95%, 즉 0.4495를 알려주는 선이 어떤지 찾아볼까요? 이 선은 1.64예요. 이 선은 1.64예요. 이 뜻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얘가 0이면 이 선이 1.64면 요 분포의 포션이 44.95%, 즉 0.4495가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44.95%를 알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는 뭐를 알고 싶으냐면은 45%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눈을 돌려서 그 반대쪽을 봤어요. 그 옆쪽을 봤어요. 옆쪽을 봤더니 45.05%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45.05%를 결정짓는 선을 한번 찾아볼게요. 45.05%를 결정짓는 선은 1.65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뜻은 얘를 결정짓는 선은 1.65예요. 이 뜻은 0에서부터 1.65까지 요 주황색 확률은 45.05%라는 거예요. 즉 0.4505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44.95%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요. 45.05%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딱 45%가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찾은 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는 뭐를 찾았냐면 이거를 찾은 거예요. 프로바빌리티인데 Z 디스트리뷰션에서 1.64까지 라는 선까지의 이 확률은 44.95%, 즉 44.95%고요. 프로바빌리티인데 0에서부터 Z가 1.65까지의 확률은 45.05%, 즉 0.4505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1.65까지는 1.64까지의 확률은 44.95%고요. 1.65까지는 45.05%라는 거죠. 그죠? 퍼센트로 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딱 여기에 중간인, 딱 exactly 중간인 45%, 즉 0.45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0.45에서 조금 똑같은 걸로 조금 더 밀어면은 즉 0.05% 안으로 들어가면은 1.64선이고 0.05% 바깥으로 밀리면은 1.65선이니까 요 중간에 45%가 있겠지. 그러니까 프로바빌리티 0에서부터 Z는 1.645면은 0.45가 된단 말이에요. 45%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학생들은 이런 게 궁금하겠지. 우리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생겨서 곡선으로 생겼는데 잘못 그렸어요. 우리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해서 곡선으로 생겼는데 얘가 0이면 여기가 1.64면 여기가 예를 들어 1.65면 요 중간이 어떻게 해서 딱 1.645가 되겠습니까? 왜냐면 곡선인데 직선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작은 확률 값이기 때문에 거의 직선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캘큘러스 시간에도 왜 그 리니어라이제이션을 배우잖아요. 선형화 배우잖아요. 그 선형화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어쨌든 요렇게 생겼고요. 따라서 우리는 1.645를
0.45%, 즉 0.45를 결정짓는 선으로 찾은 거예요. 어디에서?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즉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는 우리가 찾은 Z 알파는 1.645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Z 디스트리뷰션한테 궁금한 것이 아니라 뭐한테 궁금한 거냐면은 just normal, 그러니까 일반 노멀 디스트리뷰션한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찾은 Z를 어떻게 환원시켜 줘야 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설명한 이유 때문에 에타 알파는 뮤 더하기 시그마 곱하기 Z 알파니까 평균 표준 편차 넣고요. 뮤 더하기 시그마 하고 곱하기 1.645 하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말고 저스트 내가 궁금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선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거 설명한 거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예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우체국에서 붙일 수 있는 소포의 무게의 상한을 두고자 한다. 뭐 이 상한을 너무 높게 잡으면 실효성이 없고 너무 낮게 잡으면 블라블라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 아저씨들이 뭐라고 하시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데 너무 무거운 거는 배달이 안 되니까 좀 너무 무거운 거를 붙이시는 분들한테는 우리는 이제 이걸 취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우리는 2kg 이상은 안 받겠어. 이러면 고객 불편이 너무 심할 거니까 예를 들어 100kg까지 우리는 다 받겠어요. 이러면 이런 상한을 두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 있는 상한을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냐면 평균이 5였고 여태까지 표준 편차가 1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고객들이 붙이는 짐들의 평균은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평균은 5고 분산은 1의 제곱인 그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생긴 데이터를 우리 살펴보고 그러면은 평균보다 무거운 쪽으로 5% 정도 더 허락하는 것으로 우리 제한을 합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상한을 이제 잡기로 한 거죠. 그러면은 무게의 상한을 무거운 것보다 5% 정도 제한하기로 했으니까 에타 알파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x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5 1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무거운 쪽으로 5% 요거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5%를 결정짓는 요 선이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 뭐 했냐면은 마침 Z 디스트리뷰션에서 무거운 쪽으로 5%를 결정짓는 이 선을 찾았잖아요. 이 선의 이름은 1.645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은 어떤 식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디스트리뷰션에서 무거운 쪽으로 5%를 결정짓는 선인, 즉 0.05를 결정짓는 선인 에타 0.05는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뮤 더하기 시그마 곱하기 Z 원래 식은 에타 알파는 뮤 더하기 시그마 곱하기 Z 알파인데 어쨌든 같은 알파끼리 둬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타 0.05는 뮤 더하기 시그마 Z 0.05하고 같다는 거잖아요. Z 0.05는 즉 Z 방향으로 0.05를 결정짓는 이 Z 알파 즉 Z 0.05는 좀 전에 계산했잖아요. 뭐라고 계산했어요? 1.645라고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에타 0.05는 어떻게 생겼냐면 뮤가 지금 5잖아. 5 더하기 시그마도 1이잖아요. 1 곱하기 1.645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거운 쪽으로 5% 방향으로 가는 그 선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을 이제 지금 여기다가 그림으로도 표현을 해놨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좀 전에 1.6을 우리 45%는 못 찾았잖아. 근데 44.95%는 1.645, 45.05%는 1.65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을 취하기로 했다. 이 얘기에 대한 그림이에요. 한편 우리는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되나요? 그래 맞아요. 전부 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 좀 전에 평균은 5 분산은 1짜리로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평균은 5 분산은 10의 제곱이면 어떻게 되나요? 10의 제곱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38.21%를 결정짓는 선을 찾고 싶은 거야. 어디에서냐면은 내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너무 되는 대로 그렸다, 그치? 자, 내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되는 대로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야.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은 5, 분산은 10의 제곱짜리 그런 되는 대로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여기서 나는 뭐를 찾고 싶으냐면 38.21%를 결정짓는 이 선인 에타 38.21, 즉 에타 0.382를 찾고 싶은 거예요. 못 찾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Z 0.3821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Z 0.381은 어떻게 찾아줘요? 자, 우리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렇게 생겼으면은 Z 여기에 이제 0.381이 있는 애를 찾고 싶은데 0.381을 38.21%를 못 찾잖아. 그러니까 일단 50%에서 38.21%를 빼줘야 되겠지. 거기다가 여기는 1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1-알파를 해주고 싶으니까 50%를 더한 거겠지. 그래서 50% 빼기 38.21%니까 11.79%에다가 50%를 다시 더했더니 61.79%가 요만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50%만 내주니까 61.79%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11.79%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7 여기 우리 표준 정규 분포표에 안 나와 있어서 그래.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잘라서 넣은 거는 2인가 뭐 이 정도까지밖에 2가 선으로 쳐서 2도 안 나오기 때문에 1.4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위에 다시 올라가서 보지는 않고요. 보지는 않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그 강의 자료인데 여기에서는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61.79%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50% 빼기 38.21%니까 이만큼인 11.79%를 결정을 해보면 그 선이 exactly 0.3이래요. 즉 Z 0.3821의 값은 0.3이라는 선이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 싶은 얘는 뮤가 얼마야? 5지. 그 다음에 시그마 뭐야? 10이지. 그 다음에 그 선의 이름은 뭐예요? 0.3이래잖아. 0.3 곱하면 우리 거에서는 8이라는 선이 여기에서는 3하고 똑같은 기준을 갖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죠? 정말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이제 우리 중요한 딴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 내분점 결정하는 것 같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 뭐 공대생이어서 수치 해석을 좀 배웠다 이러면은 그 보관법으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캘큘러스도 안 한 사람인데 무슨 수치 해석이냐 싶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라 할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읊으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좀 전에 그거를 공부를 했을 때는 좀 전에 공부를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제가 이게 종이 금방 칠 것 같다고 마음이 불안한데 이 설명은 꼭 해야 되겠어서 종이 치더라도 keep going 해요. 자, 리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미안해요. 자, 어쨌든 우리 지금 뭐 했냐면은 예를 들어 얘를 0.05를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5%니까 여기는 사실은 1-알파니까 지금 얘가 알파가 이렇게 생겼으면 1-알파는 95%, 즉 0.95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표준 정규분포표는 1-알파를 안 알려준다니까. 우리 표준 정규분포는 뭘 알려주냐면 이만큼을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얘는 50%에서 5%를 빼줘야 되잖아. 즉 0.5에서 0.05를 빼줘야 되니까 45%, 즉 0.45를 찾아줬어야 됐잖아요. 근데 봐서 알겠지만 0.45를 결정짓는 선이 exactly 없어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침 얘를 조금 똑같은 값으로 요 조금 간 값과 조금 값이 요 선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값으로 잡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exactly 똑같은 간격으로 되어 있는 애를 찾는 게 아니고요. 요만큼은 좀 많이 가고 요만큼은 좀 적게 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찾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거는 엄청 쉬워요.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같은 애들을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나는
45%가 되는 선이 내 값이 나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45% 면적을 가지고 있는 선이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아까 걔가 누구였냐요? 걔가 누구였죠? 기억이 안 나네. 44.95%가 되는 선은 1.64였고요. 그죠? 45.05가 되는 선의 이름은 1.65였나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어떻게 해주기는 어떻게 해줘? 요거가 두 점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점을 알면 어떻게 해? 하나의 직선을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뭐예요? 요 x 값을 한 게 아는 거잖아. 즉 44.05%일 때는 1.65, 44.95%일 때는 1.64, 45.05였을 때는 1.65를 아니까 45일 때는 무엇이니?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이거 내분점 계산하는 걸로 아니면은 직선 두 점을 알 때 내 중학교 때의 기억을 돌려줄게. 두 점을 알 때 직선을 구성을 하고 그 위에 있는 한 x값에 대한 함수값을 찾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도 안 어렵잖아.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x0, fx0를 알고 요거죠. 그 다음에 x1, fx1을 안다고 쳐봐요. 그러면 두 점을 알 때 하나의 직선을 결정을 해보자. 아우, 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입니까? 해볼까? 자, 저기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아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건 fx 빼기 fx0는 요거 곱하기 x 곱하기 빼기 x0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f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요 싶으면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산수좀 하던 시절에 중학교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요 두 점으로 이루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결정이 되고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45%인 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45%를 넣어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예를 한번 볼까요? 표준 정규 분포의 백분율 구하는 연습, 인터폴레이션. 이거는 그래, 마침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이제 좋다. 수치 해석의 제일 처음에 뭐 공대생들 같은 경우 이거 사실 현강 수업이면 이거 뭐 대면 수업이라 하나요? 대면 수업이면 진짜 설명할 게 많은데 온라인 수업이어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딱 하는데 우리 이제 공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뉴턴 메소드, 슈팅 메소드 막 이런 거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인터폴레이션이 뭐냐 막 이러시겠지만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게 인터폴레이션이에요. 해볼게요. 90% 백분율이 궁금하대. 그러면은 90% 백분율이라는 거는 이만큼 10%. 그치. 그 다음에 이만큼 90%. 얘를 결정짓는 에타 0.02를 찾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치. 0.1인가요? 에타 0.1을 찾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치. 에타 0.1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거는 얼마나 알려줘? 우리 거는 요 반쪽만 알려줘. 우리 거는 요 반쪽만 알려주기 때문에 뭐 40% 이런 애들을 지금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여기는 1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서 90%를 찾고 싶은데 우리 책에는 40%밖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책 기준으로 하면 요만큼만 알려주니까 40%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1-알파라는 그런 개념에 충실하기 위해서 90%를 찾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면 그 표에 찾아보면 90%가 없어. 한번 찾아볼까 얘는? 진도를 포기한 수업.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자, 90%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90%를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되겠어? 40%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우리
그림을 잘못 그렸어. 자, 이거 10% 찾아야 되니까 이거 90% 찾아야 되지만 말은 우리 책은 10% 안 알려주잖아. 아니, 이거 안 알려주잖아. 반틈만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40% 찾아야 되겠지. 40%를 찾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40%를 찾아봐요. 40%를 찾으면 아마 요 선 어디에 있겠지. 여기 볼까? 요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1.28하고 1.29 사이에 있는데, 그죠? 1.28하고 1.29 사이에 있는데, 이 1.28하고 1.29 사이에 있는 여기가 39.97%랑 40.15%니까 여기 중간에 이그젝틀리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땡 시킬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우리는 이제 다음 식을 아는 거지. 이제 이거 숙제로 내준 거. 굳이 나하고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난 중학교 선생이 아닌데요. 막. 그러면은 어디다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숙제로 내줄까?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뭐를 알고 있냐면 이제 보고 지금 제가 기억이 잘한 39.97%였나요? 생각이 안 나. 39.97%인 애는 1.28이고, 그지? 자, 그 다음에 퍼센트로 0. 뭐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40.15%였나요? 그거였을 때는 1.29였나요? 뭐 이렇게 생겼던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근데 1-알파로 하려면 50%를 더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 식은 89.97%면 1.28이고 선이, 그 다음에 90.15%면 1.29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알람이 울렸는데 요거까지 계산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요 두 오렌지색으로 쓴 두 점으로 이루어진 뭐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성을 fx는 뭐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얘를 제가 그 PPT 여러분들한테 해준 PPT에는 얘가 x0, fx0고요. 얘가 x1, fx1이거든.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맞춰 볼게요. 그러면 1.28 더하기 fx1이 1.28 빼기 1.29 그 다음에 빼기 아니야. 제가 이렇게 했네요. 제가 쓴 거를 제가 잘못 봤네요. 우리가 쓴 거를 보면은 이제 제공해준 PPT에 보면은 얘가 누구냐면은 x0, fx0고요. 얘가 누구냐면은 x1, fx1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해보면은 fx는 1.28 더하기 x의 증가량이 뭐예요? 1.29 곱하기, 그러니까는 얘가 누구예요? 1.29 곱하기 1.29 빼기 1.28이 뭔가요? fx1 빼기 fx2죠. 그래서 1.29 빼기 1.28 이렇게 생겼고요. x의 증가량이 어떻게 돼요? 요게 x의 증가량이죠. 그래서 90.15% 빼기 89.97% 해도 되고요. 40.15% 빼기 39.97%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여기는 제가 제공해준 PPT를 맞추기 위해서 40.15% 빼기 39.97%로 할게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x 빼기 x0 그러니까 저기 x0가 누구예요? 89.97 혹은 39.97이잖아요. 그러니까 0.3997 이렇게 해도 되죠. 혹은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데 혹은 얘 이렇게 해주면 되죠. 똑같아요. 똑같이 얘는 지금 이걸 기준으로 했고요. 요거를 기준으로 다시 쓰면 1.28 더하기 1.29 빼기 1.28에 90.15% 그러니까 0.9015 빼기 89.97% 0.8997 해서 x 빼기 0.8997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반땡만 본 거잖아. 얘는 지금 이렇게 반땡만 본 거잖아요. 이럴 때 반땡만 봤을 때 우리의
x는 뭐냐면 40%잖아. 그러니까 0.4가 된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반땡만 본 건 아니고 전체를 다 본 거잖아. 전체를 다 본 거잖아. 그럴 때 우리의 x는 40%가 아니고 0.5를 더한 90%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찾아주면 fx 값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은 40점 15%는 1.29고 39.97%는 1.28이라는 선이었는데 우리가 40%로 즉 40% 반으로 봤을 때 40%또 혹은 전체로 봤을 때 90%를 봤을 때는 그 선은 1.2817로 계산이 된다는군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금방 끝내요. 자,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어.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걸 알파라고 불러요. 그랬으면은 얘가 알파면 여기는 1-알파가 되겠지. 그러면은 요 선의 이름이 에타 알파라고 부르면 이렇게 기준으로 계산하던가 이렇게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책의 확률 분포표는 요만큼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통으로 지금처럼 계산을 해도 되고 0.5를 뺀 값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 거지. 근데 0.5를 뺀 값으로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는 10%를 뺀 애를 알고 싶었어. 그러면 요 반땡은 40%가 되는 거겠지. 더해서 50%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89.97%가 되는 애는 이 선이 1.28이고 이게 안 좋네요. 자, 89.97%가 되는 선은 1.28이고 이거 반땡이니까 39.97%가 되는 선은 1.28이고 그 다음에 40.15%가 되는 선은 1.29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선은 89.97이 되는 퍼센트고 1.28이고 이 선은 90.15%가 되는 1.29인데 어쨌거나 간에 얘네들이 서로 어떠냐면은 이그젝트하게 서로 반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관법을 써서 마치 내분법을 계산하듯이 내분점을 계산하듯이 혹은 두 점을 이은 하나의 직선에서 x를 알 때 나머지 fx 값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결정을 해서 보관을 해서 계산을 했다는 거죠. 시험에 내겠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 10분 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그 쭉 따라가는, 그러니까 근사해 간다, 그러니까 어프록시메이트해 간다고 하죠. 그게 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사실은 이산형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 다음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연속형 디스트리뷰션인데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노멀 디스트리뷰션 방향으로 어프록시메이트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 이제 상황을 잘 보면 이산형 분포는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거는 이항 분포를 하기 위한 어떤 밑밥 같은 거였잖아요. 그럼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n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원하는 확률은 떨어질 때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디스트리뷰션은 사실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한 비슷한 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슷한 족 애들이 뭔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허무한 얘기를 하는 거지. 여태까지 열심히 했던 디스크리트 버전의 이산형 버전의 디스트리뷰션들은 사실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런 허무한 이야기를 좀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